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국사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920년대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20년대, 30년대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1단원에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은 10년대, 20년대, 30년대 연도별 경제정책, 산업정책, 독립운동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자료와 함께 꼼꼼하게 외워두시면 고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910년대 이어서 20년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919년도 그러니까 이제 말기쯤에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문화 통치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좀 뭔가를 풀어줬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910년대에는 우리 복습을 해보면 어떻게 했어? 무조건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그 다음에 회사령 같은 것들도 허가해줘야지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산업 어떤 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자신들이 뭐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항만 이런 것들을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들 그런 것들 기관시설 같은 것들을 건설해서 우리의 자원을 일본으로 쉽게 반출하려고 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인들은 교육이든 산업이든 뭐든지 다 못하게 했다라는 거야. 하지만 20년대 오면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20년대 오면서 그것이 좀 변화가 와가지고 이제 한국인들도 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문화정치의 기반성 우리 한번 살펴보자. 말은 문화정치였지만 문관 출신의 총독을 임명한다고 말은 했어. 근데 실제로는 임명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헌병경찰대 대신에 보통경찰대로 실시한다 해서 이제 칼을 차고 다니는 경찰은 볼 수 없었다라는 거야. 하지만 보통경찰을 훨씬 더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이제 이게 경찰이 줄어들었는지 말았는지 우리가 체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자, 그 다음에 평의회나 부무연 협의회를 설치한다라고 했지만 그냥 형식상 있으나 마나 한 거. 그 다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인정했다라고 말은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다 사전 검열이 이루어졌고 또 신문을 압수하거나 일본에 불리한 말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없었다 여전히. 그 다음 보통학교나 고등보통학교 증설에서 이제 한국 아이들도 수업을 하게 해준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턱없이 이렇게 한국 아이들이 다닐 학교는 부족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말은 문화정치로 바뀐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정치로 가면서 한국인들도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민족 분열 통치에 불과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제로 가봅시다. 10년대 경제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령은 허가제였다. 그 다음 기간시설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면 됐습니다. 근데 20년대 경제정책은 뭐냐면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섬나라니까 항상 식량이 별로 그렇게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나누어주고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질 좋은 쌀을 생산하게 한 다음에 그걸 일본으로 싹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씨앗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줬단 말이야. 그럼 10개를 생산한 쌀 10개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씨앗은 한 10개 주고 쌀은 한 20포대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쌀을 갖다가 무리한 양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자, 그래서 쌀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목표에 미달하면 쌀 방출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네 100포대 내 했어. 근데 생산은 50%밖에 못했어. 하지만 100포대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지 못한 50포대는 어떻게 되겠어? 농민들이 어디 가서 빌려서 내거나 아니면 그걸 내지 못하니까 또 집을 버리고 농토를 버리고 떠나서 화전민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농촌 생활이 와해됐겠지. 그지?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우리 농촌 생활에는 큰 파탄이 오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과로는 한국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토막민이 화전민이 되거나 토막민이 되거나 만주나 연해주, 일본 등지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토막민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약간 빈민, 도시빈민 이런 거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미증식 계획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화전민이나 토막민 또는 만주나 연해주로 떠났구나. 농촌이 완전히 붕괴되었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은 어떻게 되었지? 아까 회사가 허가령이었잖아. 근데 다시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신고제로 전환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제 허가는 뭐야? 나 이거 할 거니까 허가해 주세요 했는데 허가 안 해주면 끝이야. 그럼 산업활동 못해. 근데 신고는 뭐냐면 내가 도자기 회사 만들어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신고만 하면 끝인 거야. 그지? 그럼 좀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다. 그지? 자, 하지만 한국인 기업인들이 활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 그지?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신고제로 전환됐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뭐 우리 좋으라고 한 건 아니다. 일본에서 이제 이민시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쉽게 좀 진출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다. 일본인들을 위해서다. 일본인들이 한국의 털을 잘 잡으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로 가겠습니다. 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다. 그래서 민족 말살이라는 거는 우리를 다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일본 식민화 시키겠다. 조선의 이 정신을 없애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병참 기지화, 전쟁의 기지화로 썼고, 그 다음 황국 식민화라고 해서 조선인들하고 일본인은 같다. 그래서 조선인은 일본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말을 써라.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이제 일본 황제를 모시고 있으니까 일본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했다. 그래서 뭐 신민서사 강요, 신사참배 강요, 한국어 교육 금지 이런 말들 정신을 말살하는 정치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폐간했다 이런 말 나오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자, 일본의 독점 자본에 한반도가 진출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중화학 공업이나 광업 공장을 세웠다라는 거야. 광업은 뭐냐면 지하 자원을 이제 가공하거나 캐내는 그런 거거든. 그럼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지었냐? 우리 좋으라고 한 거 아니겠지, 그죠? 거기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일본의 군수 무기라든지 지금 현재 일본 경제 활동에 쓰기 위해서 그걸 우리나라에 세운 거야. 그래서 남명 북양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 방직 자본가에게 일본이 돈을 대고 자, 그래서 남부 지방에는 면을 재배하는 것들을 주로 했고 북부 지방에서는 양을 사육하는 것을 강요했다라는 거다. 그지? 그래서 다 일본이 사용하기 위해서 일본이 자신들 전쟁에 그것을 사용하고 일본 경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했다. 그리고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군수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조를 군수산업 중심으로 개편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탄피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부 지방에 편중해서 그걸 많이 세웠대. 그래서 지역 간의 산업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30년대 정책으로는 민족 말살 정책이고 그 다음에 경제로는 우리를 이제 식민지 공업화를 통해서 병참 기지화로 사용하려고 했구나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중화학 공업을 북쪽에 많이 세웠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면화나 북부 지방에는 양을 사육했구나.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기억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전시에 이제 우리를 완전 총동원해서 인력이나 물자를 수탈하려고 했다라는 말 나온다. 그지? 그래서 인력을 남자들 지원병이나 학도병, 징병제 있었고 여자들을 위안부에 강제 동원되었다. 그리고 물자 수탈이 있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한국신민, 뭐 병참기지위, 그다음 국가총동원법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제목 같은 거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국가총동원이라는 말이 여기 딱 나오면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는 1930년대 자료구나. 그러면 이거 1930년대에 우리가 전시체제에 인력이나 물력 이제를 수탈당했던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료들도 자꾸 읽어두어서 이게 10년대 자료인지 20년대 자료인지 30년대 자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1단원 문제풀이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강하고 2강에서 배웠던 10년대, 20년대, 30년대 정책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칸을 질러서 노트 반 딱딱 접어서 10년대 쫙 정리하고 20년대 쫙 정리하고 30년대 쫙 정리해서 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자료와 함께 암기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